태백선 동해행 무궁화호 출발지인 청량리역입니다. 열차가 꽤 낡았습니다. 아무튼 동해까지 가는 사람들로 만원입니다. 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 반 만에 강원도 영월역에 도착했습니다. 영월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 중 하나로 한옥으로 지어졌습니다. 영월역 건너편엔 여행자를 위한 트래블 라운지가 있는데 편안한 소파와 충전기 그리고 다양한 안내책자, 화장실이 있어 상당히 편리합니다. 선돌은 영월 서강, 강변 절벽에 있는 70m 높이 바위를 가리키는 말로 마치 큰 칼로 절벽을 쪼개듯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바위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강물과 풍광이 절경입니다. 단종이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로 가는 길에 선돌이 보이는 곳에서 잠시 쉬어가며 우뚝 서 있는 것이 마치 신선처럼 보였다고 하여 선돌이 되었다고 하네요. 저기 꼭대기 있으면 되게 간지날 것 같은데. 여기 딱 꼭대기. 단종 유배지 청령포입니다. 서강이 휘돌아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쪽은 험준한 암벽으로 막혀 배를 타지 않고선 드나들 수 없는 곳입니다. 단종은 이곳을 육지고도라 불렀다고 합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이 270도로 돌아 흐르는 서강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궁녀와 관노들이 귀거했던 초가입니다. 단종어소와 담장 하나를 두고 나뉘어 있습니다. 단종의 거처인 단종어소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흔적마저 없어진 것을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따라 복원했습니다. 단종어소 앞엔 단종이 기거했던 집터가 있었음을 표시하는 단묘재본부시유지라는 비가 서 있는데 영조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 주변엔 아주 크고 오래된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멋진 풍광을 자아냅니다.
천연기념물인 관음송입니다. 높이가 30m, 수령이 60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단종이 두 갈래로 갈래진 소나무에 걸터 앉아 쉬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이 소나무가 단종이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뜻으로 관음송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이 한양을 바라보며 그리움과 시름에 잠겼다고 전해지는 망향탑 돌무더기입니다. 청령포 금표비는 숙종이 단종을 복권시킨 후 왕의 거처였던 이곳을 금표비를 세워 출입을 금지해 보호했던 것으로, 덕분에 지금까지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능입니다. 단종은 16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숙부 세조에 의해 폐위되고 영월로 유배되어 1457년 17살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이 죽자 후환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영월호장 어뭉도가 목숨을 걸고 몰래 시신을 거두어 현재의 자리에 묻었고, 이후 1698년 숙종 24년 단종대왕으로 복위되면서 묘소를 왕릉으로 다시 조성하였습니다. 장릉에는 일반적인 조선왕릉과 다르게 단종을 위해 죽임을 당한 이들을 기리는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과 종친, 환관과 궁녀 그리고 노비 등 처형된 268명의 위패를 모신 곳이 장판옥이고, 이들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단이 배식단입니다. 수복방은 능지기의 거처로서 정자각의 왼쪽 수라강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영천은 제사 때 사용하는 우물로서 정조 15년 엄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로와 어로는 지형에 맞게 90도로 꺾여 정자각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정자각은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왕릉의 중심 건축물입니다. 왕릉에 잠들었던 죽은 왕이 내려와 살아있는 후손과 만나는 장소를 상징하죠. 단종비각은 정조가 조성하였고, 비각 안에는 조선국 단종대왕 장릉이라고 새겨진 비석이 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현재 자리에 묻었던 어뭉도를 추모하는 정려각입니다. 특이하게도 작은 홍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실은 종국품 참봉 등이 상주하며 능력을 관리하고, 제례 때에는 제관이 머무는 공간으로 쓰입니다. 장릉 제실은 단종이 숙종 때 복위되면서 세워진 것으로, 어도가 정자각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왕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반가운 봄비가 흠뻑 내리는 날, 아름다운 영월 청령포와 장릉에 다녀왔습니다.